네, 먼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상황,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제 이제 평검사 2명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 조사 일정 이런 거 협의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오늘 이제 정말로 대면 조사하는 건가 국민들 관심이 많았는데 취소됐죠. 조금 무산됐습니다. 네. 취소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 이루어진다. 네. 이게 법무부의 발표입니다. 네. 최종 발표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게 언론 보도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 평검사 2명을 검찰총장을 조사하러 보냈다. 네. 이게 좀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법무부 해명은 어떻게 검찰총장을 조사하러 평검사 2명을 보내겠느냐. 일정을 조절하고 사전에 조사하겠다는 예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전달자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는 전달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평검사는 망신주기 아니냐, 모욕 아니냐, 부장검사 정도는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쨌든 좀 뭔가 기싸움과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인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그러니까 이게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 네. 법무부의 속보가 나온 것은 취소한다.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이가 봤더니 법무부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게 우편으로도 보냈더니 반송이 돼 왔다. 네. 대검이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조율을 위해서 일단 오늘로 예정된 조사는 취소했지만 감찰은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대검 입장은 윤석열 총장한테 이렇게 평검사를 보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싸움 내지는 뭐 이제 줄다리기, 힘겨루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검은 이게 조사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굳이 평검사 2명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러 보낸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모욕적인 일이고 그리고 망신주기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는 지금 법적으로 또 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조사. 사실 과거에도 조사가 진행될 뻔했던 사례는 있지만 이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인데 사퇴해버렸어요. 네. 실제로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자 이 검찰총장이 사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윤석열 총장은 전혀 사임할 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가 지금 하루하루 일촉즉발입니다. 네, 대검은 망신주기라고 보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이 지금 다른 거죠? 네, 지금 앞에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절차를 너무 무시했다라고 대검이 얘기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해서 절차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에도 계속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7일에 예정서를 들고 갔는데 보지도 않고 반송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 불발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위 고하 막론하고 법적으로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에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뭘 감찰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감찰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지금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감찰이 3건이고요. 진상조사가 2건입니다. 첫 번째 감찰은 이 최근에 있었던 특수활동비 관련된 거고요. 50억을 쌈짓돈처럼 윤 총장이 쓰고 있다 이렇게 추 장관이 언급을 했었죠. 두 번째는 라임 사건입니다. 김동연 회장이 옥중 서신으로 주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또 감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조선 중앙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부분입니다. 진상 조사는 2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야당 의원 정치인 수사 관련된 거랑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판결이 났던 부분, 이 2부분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라임 사건 검사비 은폐라든지 이런 것들 대해서 총장을 대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국정감사 때 소위 작심 발언, 작심 반격 장관과 총장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아까 말씀하신 옥중 편지에서 3명의 검사를 접대했고 그중에 1명은 라임 수사팀에서 만났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
또 이제 대가성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검찰 내부의 관계자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우리는 알았다. 검사가 이 비위가 있는지는 향후에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았던 정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거짓을 말했단 말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 내지는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동 의혹, 그러니까 조선일보, 네네. 중앙일보 뭐 회동 의혹. 사주와 회동을 했고요. 네. 회동을 한 사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어떤 이제 취지의 목적의 만남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흘러나온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검찰총장의 직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는 이제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어떤 이 지금 언론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지금 하나 불거져 있는 마당에 무언가 부적절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것은 문제이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또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3일에 법무부가 감찰 규정 훈령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 규정을 바꾼 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조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또 이런 네.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가덕도 이제 신공항이 떠오른 문제가 네.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냐? 이 타이밍의 문제. 재보선 전이라는 게 야당이 이제 문제적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는데 지금 검찰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감찰을 하기 위한 감찰 규정은 자, 감찰위원회에 이 어떤 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뀐 규정은 이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가 아니라 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바뀐 거죠, 뉘앙스가. 이제 그런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이 감찰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규정을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열어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검찰 내부의 이 규정을 좀 잘 아는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고 대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어서 어차피 이 규정은 손을 봤어야 하는 것인데 그 손보기를 한 걸 손 본 것인데 문제는 타이밍이 너무 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총장 감찰을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전평입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 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 검찰총장의 정언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서 이제 최동욱 전 총장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감찰 전에 이제 옷을 벗고 나갔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혹시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현 총장을 옷 벗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권의 해석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당 의원 일부도 윤 총장이 사퇴한다라는 주장을 이제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얘기, 사퇴는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자, 하지만 추 장관은 직접 국회에서 사퇴한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지금은 고위공직 상태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퇴를 위한 압박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 본인이 과거 상황과는 다르게 이런 상황은 과거에 벌어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은 차치하고 지금 어찌 보면 현직 검찰총장과 맞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문미 통제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검찰 조직을
굉장히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게 또 검찰의 입장이라 충돌인데 자 문제는 윤 총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엊그제 오창 간담회에서 일선 검사들을 독려하는 자리에서요. 자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가 부당하게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 대응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런 거였는데 자,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할 때 여기에 맞서서 대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실은 또 추 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묘한 어떤 대립각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윤 총장은 어쨌든 이 임기를 채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일단 다수기는 합니다. 오늘 그 포털에 나온 사진 중에 그 국민들이 관심을 끄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그 윤석열 총장 한참 그 응원하는 화환 네. 거기에 있어서 그게 큰 관심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꽃바구니 등장한 걸 또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렸나 봐요. 네, 맞습니다. 추 장관의 SNS에 직접 저 사진들이 올라와서 이 꽃길 변하지 않는 그 꽃을 보라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꽃바구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직접 이 SNS를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총장의 어떤 화환과 조금 대비를 해서 윤 총장의 지지자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어떤 맞불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지지자들이 네. 보낸 꽃바구니라면 어떤 네. 지지자들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도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네. 총장 간의 어떤 갈등, 힘 대 힘이 네.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세요? 하지만 결국은 법무부나 검찰이나 모두 다 이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이 감찰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법적인 이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응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윤 총장이 이미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고 본인은 나는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정말 임기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사실은 그 와중에 또 뭔가 문제점들이 감찰의 결과 드러난다면 법무부의 압력이 더 거세지고 윤 총장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찰의 내용 또 감찰의 시작과 과정 이 모두가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